소재 자체가 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소재였습니다. 이 소재 자체는 상당히 네거티브하죠. 이 소재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아무것도 잘 모른 채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도 잘 모른 채 내가 이 일을 수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한 남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영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남자는 그 수락을 할 것 같은 조짐을 보였고요. 그 수락을 했죠. 그러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에 대한 어떤 구원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유로 이 선택을 했던 이 남자에 대한 구원이 다른 길도 많았습니다만 이 길이 가장 올바른 그 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촬영 트래크인 하기 전에 하정우 씨가 제가 이제 연변에 답사를 갔어요. 겨울이었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황사부터 해서 바람, 그 다음에 추위가 일교차도 어마어마하고. 이제 나홍진 감독이 내복을 2벌을 껴입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껴입는다.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면가의 선글라스는 황사 때문에 이게 선글라스 쓴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황사가 너무 많으니까 눈에 계속 먼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면가가 입었던 저런 군용 외투도 거의 뭐 그냥 눈에 수십 명씩 이렇게 저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아마 따뜻하고 싸니까 입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겨울이라서 뭐 내복 2벌이면 이거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 장면이 겨울에 다 못 찍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내복을 2벌 입고 저런 옷을 입으니까 이제 우리 의상팀 분들이 너무 더우니까 걱정된다면서 이제 내복 2벌인 것처럼 만들어서 반팔티로 만들어서 입혔는데 나홍진 감독이 덩치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시켜주더라고요, 여름에. 그게 힘들었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든 부분은 이제 조성아 씨하고 제가 이제 버스 운수회사 버스 사이를 막 오가면서 이제 액션을 하는 장면, 그때도 여름이었는데,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피를 만드는 특보팀이 아직도 설탕을 이제, 빼지 못하고, 아직도 설탕에 의존한 피를 만들어요. 이게 설탕을 넣어서. 얘들이 이제, 이 몸에 스며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굳으면, 이제, 굉장히 끈적끈적해지죠. 심지어 이제 막 이렇게 살갗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되게 심하게 끈적끈적하는데, 그 여름에 이제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그걸 뺐다가 다시 넣으면 안 들어가요. 우리가 이렇게 막 다 끈적끈적해가지고 그걸 입을 때가 지금도 생각해도 정말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고, 하정우 씨도 마찬가지지만 액션을 하면서 그 오리털 파카에 칼집이 나고 도끼 자국이 나면서 그 찢어진 부분에서 오리털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면서 제 입에도 들어가고 귀에도 들어가고 이제 눈에도 붙어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기침도 하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액션을 하면서 오리털 파카가 굉장히 멋있는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참 힘들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 니트 모자는 그 귀를 덮는다라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런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가 세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제작부에서 힘을 써서 그 내부 온도를 최대한 영하로 떨어뜨려줘서 어떤 스태프들이 이제 한여름에 굉장히 패딩 점퍼를 입고 촬영에 임했었는데
세트 촬영은 그나마 견딜 수 있었지만 하여튼 로케이션은 좀 그냥 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김윤석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설탕이 주성분인 피를 발랐을 때는 끈적거린 거지만 벌레들이 꼬여서 그 당분 때문인지 벌레들이 꼬여서 그게 또한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하게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그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풍경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어떤 마음속은 굉장히 요동을 치겠지만 이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골함이지만 이 아내를 데리고 또 자기 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또 굉장히 또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의 여정들을 더 이상의 이제 문제를 만들지 않고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막 안에는 기차가 막 달리는 그런 이미지를 넣고 싶었어요. 영화 다 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달리던 그 기차가 영화가 끝나면서 쓰고 그래서 그 여인이 나온다라는 구성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는데 그 기차가 달리는 장면을 찍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이제 찍지 못했고요. 그래서 영화를 그냥 다 붙여서 편집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미 영화가 분절되어 있는 그런 구조 안에서 촬영이 되었고 그래서 이 네 조각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붙여보려고 하니까 여전히 무리가 따라서 여시당도 처음 계획했던 대로 영화를 분절을 시켰고요. 그리고 블랙을 넣기에는 너무나 또 그 이전에 또 어떤 강렬한이라는 표현을 제 스스로가 써서 죄송합니다만 강렬한 어떤 그 영혼이 조금 그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그냥 맨 블랙을 띄우긴 뭐해서 제목까지 그 가란히 띄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자마 그 막이 바뀌면서 그 제목을 생각해낼 때는 편집실에서 생각을 낸 그 간자막이었는데요. 아마도 영화를 보시는데 좀 이런 측면으로 많이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제목을 지어 넣었어요. 연변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그 남자가 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고요. 첫 번째 막은, 두 번째 막은 그 남자가 또 살인자로서 외지에서 그 외부에 와서 한국에 와서 벌이는 그 이야기를 또 수지를 한 거니까 그런 제목을 지었고요. 세 번째는 그 남자가 이 한국에서 어떤 그 조선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그것이 은유적이든 어떻게든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제목을 지었고요. 네 번째는 그들이 모두 함께 그런 어떤 만나고 또 그런 엔딩을 맺는다 해서 그런 제목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그 이후로 진행이 돼가면서 어떠한 형태,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이 될지에 대한 짐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최대한 고요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 이후에 몰아치게 되고 그렇게 격해져 가는 그 분위기가 그 압박과 그 힘이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에는 이 영화와 관련이 안 된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났어요. 많이 안 만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영화 시사회도 잘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나가면 분명히 말들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기사가 날 것 같더라고요. 김윤석 황해 촬영 중 시사회장 나타나다. 근데 막 이러고 나타나면 아무래도 그 영화에 도움이 안 되는데 제 쪽으로 좀 초점이 잡혀질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가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많이 안 만나는 대신에
이제 우리끼리는 자주 만났어요. 계속 만나면서 계속 똑같은 처지니까요. 계속 조선족의 말을 계속 익히면서 그 습성을 계속 익혀야 되니까 우리끼리 자주 만나고 뭐 제가 촬영이 없는데도 촬영장을 같이 가서 또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 또 뭐 의도하지 않게 촬영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캐릭터를 유지해야 되니까 계속 촬영장에 가서 그걸 봐야지만이 제가 안심이 되고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했었고 또 이제 하정우 씨랑 저는 이제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술 한잔 할 때도 웬만하면 양꼬치 집에 이제 그 조선족 분들이 하는 양꼬치 집에 가서 이제 양꼬치 시켜서 먹고 뭐 고려촌이라는 또 좋은 술이 있다라는 것, 또 연변술을 또 먹고 백김치부터 해서 뭐 우랑꼬치 뭐 이런 거 해서부터 뭐 계속 저희들끼리 얘기를 나눠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안경을 쓰고 와 있는 이 모습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색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까지 여기서 못 빠져나와 있는 게 아니라 빠져나왔는데 그 게으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씻고 이렇게는 씻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럴 때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서로 만나면서 유지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 안에서만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가까이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어느 순간 영화 촬영을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시간이 그렇게 흘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흘렀는지 잘 생각이 나질 않고요. 유난히 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길었던 만큼 또 길게 또 캐릭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또 이게 마취가 돼서 이게 정말 잘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잘 소화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제 의심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런 걸 들 때마다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불쌍했던 구나미가 제가 연기를 할 때 구나미가 불쌍해 보였던 장면은 아무리 지금 큰 일을 겪고 있지만 그 배고픔이 사람이다 보니 그 중간중간에 계속 뭔가를 먹는 그런 모습들을 모니터를 통해 만났을 때 그래도 참 잘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살아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참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는 그 부산항을 나와서 구나미가 다시 그 검정 차량을 몰고 도주를 하고 면가가 은색 차량을 몰고 이제 추격을 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이전까지는 필름 카메라로 촬영이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HD 카메라로 촬영이 됐습니다. 이게 HD 카메라로 촬영을 했던 이유는요. 저희가 그 많은 차량이 그렇게 달리게 되는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긴 거리에 모든 공간을 라이팅을 할 엄두가 나지가 않았고요. 그 사실 좀 불가능한 얘기이기도 했고요. 차량이 그러한 속도를 실제 뭐 저희는 속도를 그렇게 높이거나 한 경우가 별로 없이 그냥 실제 속도를 그냥 영화에 담아 놓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길고 넓은 그 구간을 저희가 라이팅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한 얘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려면 이 감도가 높은 카메라를 써야 했는데 HD 카메라 중에 그런 카메라가 있다라고 해서 그 카메라를 사용하게 됐고요.